그럼 미성년자가 폭행을 했어.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걸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폭행 행위는 안 된다고 하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학력폭력이라는 게 학생기록부에 나오면 대학을 못 갈 수도 있습니다. 폭행은 고의 아니냐. 잘 아셔야 되는 게 폭행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고의라는 게 성립이 하려면 리스크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늘 우리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위험을 톡 까놓고 이야기하는 시간, 리스크 포럼의 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 세 분 인사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마취통증의학과의 김명환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괜찮은 손해 사장의 김동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유재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학교 폭력을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학교 폭력이라고 하면 아이들에게서 좀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신체적으로도 그렇지만 또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좀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 저희 병원 환자들 중에도 있습니다. 정말 요새 학생들 학교 폭력은 저희들처럼 친구 사이의 감정 싸움이나 이런 걸로 진짜 조금 치고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보호자나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안 들키는 형태로 폭력적인 부분들을 쓰기 때문에 신체 폭력의 경우에 정말 요름껏 그래서 멍자국 하나 없이 사실 저도 막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다큐나 막 이런 것들 보다 보면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외상 그냥 어디 다쳤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병원에 가는 아이들이 되게 많은데 의사분들이 그걸 딱 발견을 할 때 저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예전에 학교 폭력은 신체적인 폭력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솔직히 저희 병원에 오는 환자들 애들 중에도 우울증 때문에 저한테 치료받는 애들도 많아요. 근데 청소년기에 그치는 사춘기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사실은 폐쇄된 곳에서 만약에 예전에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벤트가 있잖아요. 받쳐온다든지 네네네. 부딪힌다든지. 근데 지금의 요새 저 학교 폭력 같은 페이크나 이런 거 가지고도 많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부모가 또 인지하지도 못해요. 애들 단톡방에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 그래서 지금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청소년기나 이런 부분에 애들의 성격 변화, 그런 성격 변화가 있는 것을 그냥 이게 중학교, 우리 중2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중1학교 2학년 그런 시대는 요새 애들 다 그런 거로 그냥 넘어가지는 마시라는 거 한번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막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막 이렇게 상처를 입으면 뭔가 그런 걸로 어른들끼리 치료비 막 이런 것도 어떻게 서로 얘기할 수 있고 그럴 것 같긴 한데 정신적으로 뭔가 아이가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손해로 연결을 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정신적인 위자료 부분이 저희가 좀 부딪히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배상 책임과 관련된 부분을 진행할 때 신체적인 피해 말고도 정신적인 피해까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위자료의 개념이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100% 반영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내 정신적인 피해를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정신과 아까 가서 상담을 받는다든지 정신과 치료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을 받으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거기 이제 정신과에서 나오는 진단명에 대해서 그 부분에 입증된 부분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보상이 가능하지 사실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 아이가 어떻다 저떻다 하는 거를 개인이 판단해서 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은 보상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과연 폭행은 폭력은 보상이 되냐?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배상 책임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피보험자의 고의 그리고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 지시로 인한 구타, 폭행 행위들은 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민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책임 무능력자라는 부분을 쓰는데 미성년자의 책임을 과연 어디까지 둬야 되느냐라고 해서 이제 민법 753조 미성년자의 책임과 관련돼서 그 조항이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은 이 미성년자를 나눔에 있어서 우리가 형사처벌은 만 14세라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미성년자를 과연 어디로 두느냐에 따라서는 법원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은 한 만 12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로 보고 1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나누고 있는데 이거를 나누는 부분과 보험에 과연 무슨 연관이 있냐. 그럼 미성년자가 폭행을 했어.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걸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폭행 행위는 안 된다고 하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네. 책임 무능력자라는 게 뭡니까?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감독자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부모죠.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폭행 사고는 폭행이라기보다는 발생한 우연한 사고인 거예요. 고의 사고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배상 책임을 통해서 보상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폭행 사고라고 해서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묵인하지 마시고 당연히 배상 책임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이 배상 책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보상이 원활하지가
않다, 진행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학교 안전 공제에 넣은 학교 폭력 피해에 대해서 선구제 제도가 있거든요. 먼저 구제를 해주고 그 가해자 쪽에 구상을 하든 가해자 쪽에 배상 책임에서 구상을 하든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폭행 사고라는 게요. 진짜 요새 폭행이 애들이 사고인가? 폭행범들 요새 애들이 진짜 영악한 게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안 보이게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안 보이면 어디 때릴 것 같아요? 엉덩이? 때릴 것 발바닥? 머리? 울 때. 아. 여기를 때려요. 저 좀 놀랐어요. 이게 그러니까 살짝만 때려도 아프잖아요. 그 다음에 또 들어온 거 중에서 또 웃긴 게 뭐냐면은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되게 좀 그런데 커터칼 그 이렇게 붙여가지고 표창같이 만드는 애들이 있어. 그거를 어머. 집어 던진다든지. 청소년기 폭력 말고 우리 일반적인 성인들끼리의 폭행이나 폭력 사건이 있잖아요. 있죠. 이게 건강보험도 적용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일반 처리. 보험으로 접수하셔야 돼요. 어른들끼리도 배상 책임. 안 되죠. 어른들은 아예 그 폭행 자체가 사? 부지급 사유이기 때문에 안 되고 아까 잠깐 고의 얘기를 하셨잖아요. 폭행은 고의 아니냐. 잘 아셔야 되는 게 폭행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고의라는 게 성립이 하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재상 대표님을 때리는데 내가 이렇게 딱 때렸는데 여기 뼈가 부러졌어. 근데 이 고의가 성립이 되려면 내가 이 뼈를 부러뜨릴 목적으로 때렸어야지 고의인데 내가 그냥 화가 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때린 거는 과실이 돼요.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 경기도에서 발생한 캣맘 사건 혹시 어떤 건지 아십니까? 어린아이들이 아파트 옥상에서 그쵸, 벽돌을 아래로 던져가지고. 던진 거예요. 벽돌을 아래로 던졌는데 아시죠? 네. 고양이 밥을 주시는 그 네. 할머니께서 맞았죠. 벽돌에 맞아서 사망하셨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고의와 과실을 어떻게 나눌 거냐? 내가 벽돌을 이 사람을 죽일 목적으로 던진 거는 뭐겠어요? 살인이죠. 이거는 확정적 고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있는 걸 봤어요. 설마 맞겠어 하고 던진 거는 뭐일 것 같아요? 그거는 과실인가요? 미필적 고의입니다. 미필적 고의요. 이게 과실이 되려면 뭐냐면은 내가 이 사람이 맞을 리가 없지 뭐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고 아무 생각 없이 던졌어야지 이게 과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방금 내가 얘기했던 게 고의냐 과실이냐가 뭐예요? 가해자의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고의를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고 실질적으로 보험회사에서도 폭행 사고를 고의로 면책하는 경우가 많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배상 책임에도 보면은 폭행 행위가 아예 별도로 있고 그리고 조금 논외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 있잖아요. 제가 아직까지도 보험회사에서 그런 경우를 봤는데 이런 폭행 사고를 이거는 피보험자의 고의입니다 라고 해서 부지급을 하는 사례들이 아직까지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잘 아셔야 되는 게 저희가 2010년까지는 범죄 행위 또는 폭행 행위가 부지급 사유에 명시가 돼 있었어요. 근데 2010년, 11년 아마 이때쯤 기점으로 해서 약관이 개정되면서 이 범죄 행위 또는 폭력 행위가 사라졌거든요, 문구가. 그렇기 때문에 잘 아셔야 되는 거는 혹시라도 실손을 청구했는데 폭행이라서 안 된다고 한다, 보험회사에서. 그러면은 빨리 전문가를 알아보셔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농구를 하다가 상대방한테 맞은 적이 있어. 손으로요? 아니요, 손이 아니고 4명 사커킥이라고 하거든요. 맞아가지고 전 기절하고 제 친구들은 전부 다 따라갔는데 걔는 택시 타고 도망갔다고 어이가 하더라고요. 없네. 원장님 그때 당시 이제 근무하셨던 병원 환자다, 환자. 환자로 갔어요. 여기 요렇게 해가지고 딱 세 군데가 딱딱딱 부서졌더라고요. 네. 그거 잘 부러져요. 병원에 가서 수술을 진행했어요. 네. 이게 성형 수술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갖고 병원에서 2주 동안 입원하고 이제 수술하고 나왔는데 그때 당시 돈으로 일단 수술비가 500만 원 나왔다는 거야.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쪽팔리는 건 다 모르겠고 경찰서로 갔는데 잡을 수가 없다네. 그때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야. 뭐 더 있는 거 아니야. 그때부터 너무 화가 나는데 그 학교 폭력 일단 물론 이제 학교에서 폭력을 당한 건 아니지만 학교 폭력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회에서 매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학교기 폭력이 일어나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방관하거나 묵인하는 경우들도 여러 있는 것 같거든요. 피해자의 부모가 그런 선생님에게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책임을 묻거나 아니면 반대로 선생님이 정말 몰랐을 수 있으니 이런 걸 내가 책임지기 전에 뭔가 보험이라든지 어떤 제도로 뭔가 준비를 할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보험 쪽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안타까운
안타까운 경우인데 피해자 입장에서 좀 팁을 좀 드리자면은 싸우다 보면요, 아니 맞다 보면은 찢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근데 이 흉터가 5cm 이상이면 추상이라고 부르거든요. 추상 5cm 이상이라는 게 한꺼번에 이렇게 쫙 그어져서 이게 추상이 아니고요. 타석? 타석. 아. 네, 그러면은 추상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보험사랑 어느 정도 분쟁이 좀 있겠지만은. 이거 좀 알아두면 좋겠다. 네.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정신적인 PTSD 네네. 이런 부분들 네.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네. 그 실손에서 보면요, 네. 1세대,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정신과가 안 돼요. 근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실손 같은 경우에는 네. 정신과가 가능하거든요. 정신과 급여 항목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실 이제 마음이 아픈 병이 제일 힘들잖아요. 아무래도 네. 이제 사회에 복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자신감도 되찾고 해야 되는데 병원비가 부담돼서 못 가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보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으시면 오히려 더 빨리 성장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폭행이 계속 이제 신체적인 폭행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많이 오고 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폭행의 의미에서도 사이버 폭력이라고 하잖아요. SNS라든지 카톡 단톡방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폭행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자녀가 피해를 입었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안전 공제를 통해서 거기서 심리 상담까지 다 해줍니다. 그리고 피해자 보호도 다 진행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충분히 잘 활용을 하시고 내 아이가 다친 데가 없다고 해서 보상을 물어보지 않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시거든요.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학교 폭력도 학교 폭력인데 이제 제 주변에 보면은 애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제 친구가 딸이 맨날 핥히는 친구가 있대요. 있어요. 그래서 맨날 그 친구가 맨날 핥혀서 온다는 거예요. 정말 어린이집 이런 데서도 뭔가 똑같이 보상 뭐 이런 게 다 적용되나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저 얼마 전에 있었던 건인데 그분은 가해자였거든요. 본인의 자녀가 핥혀서 친구가 얼굴이 진짜 이만큼 긁혔대요. 많이 그렇게 이만큼 긁혔대.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어린이집을 통해서 배상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통해서 1차적으로 먼저 보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차적으로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 치료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보통 그런 분들이 병원을 가시느냐? 아니거든요. 성형외과 의원을 가신다고요. 그렇게 되면은 다 비급여고 다 항목 자체가 다 돈이 비싸고 하다 보니까는 그런 어린이집 공제 쪽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방금 얘기했던 감독자 책임으로 해서 진행을 해도 사실 보상의 폭이 크지는 않더라고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치료비 항목에 대해서 모든 거를 다 보전받기가 조금 쉽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되면 결국 민사적인 부분으로 가는 네, 건가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때 제 친구가 되게 막 속상해 했을 때 제가 그 어린이집을 같이 갔었거든요. 그게 이제 아파트 안에 있는 거여가지고. 근데 그 원장 선생님이 아기들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또 누구누구가 핥혔는데 근데 막 그렇게 많이 안 됐어요. 막 되게 조금만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럼 원장 선생님이 배상을 해줄 수 있는 건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근데 이게 하신 건지. 실질적으로 저희도 배상 책임 이런 건들을 진행을 해보면 업주들 분이 보험이 가입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주시려는 분도 계시고 응.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은데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통해서 본인들한테 뭐 불이익이 불이익이 온다든지 나는 거지. 이제 이런 거를 다 감안을 해서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전에 그 왜 음식 같은 것도 그쵸. 불이익 없는데 안 해준다 네, 그랬잖아요. 네. 유치원은 불이익이 있으실 거예요. 약간 그래도 그런 사고 소문이나. 발생 건수나 이런 게 왜냐면 요새는 유치원이 전부 다 국가 아이, 그래 거기에서 너무하네. 지원금들이 다 나오시기 때문에 평가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실제로 보상 규모를 정말 많이 받으면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린이집 공제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금액이 사실 높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 처리가 가능하고 네. 이제 나머지는 이제 배상 책임 통해 가지고 뭐 추가로 뭐 진행을 하든지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과실이 끓은 아이에게도 아마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운전자 보험이나 이런 쪽에 보면은 민사소송 법률 비용이라는 담보가 있어요. 그 담보가 있으면은 이제 민사 쪽으로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폭력으로 인해서 민사소송 갈 때 사실 변호사 비용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 그쵸, 못 그쵸? 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 법률 비용이 있다면은 충분히 도움 받을 수도 있겠죠. 운전자 보험에서요? 보통은 이제 그런 부분이 운전자 보험에도 있고 종합 보험에도 있는데 네. 운전자 보험에 있어도 이걸 이때 쓸 수가 있어요? 운전자 쪽만 아니고 말 그대로 민사소송을 걸 때 쓰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그쵸. 이 부분도 좀 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사실. 예. 자, 그러면은 학생이나 가족 보험에서 뭔가 빠져있는 중요한 보장 같은 게 있다 하면은 좀 중요한 거 있으면 알려주셔도 좋고, 아니면 이런 폭력과 관련된 상황에서도 뭐 가지고 있으면 좋다, 아니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피해자든 가해자든. 네. 가해자는 얘기하기 싫고 사실은 예.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유장애 쪽과 혹시라도 만약에 그 자녀가 어릴 때 지금 한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자녀가 어릴 때 가입한 실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지금 세대로 변경을 좀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만약에 일어났을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학교 폭력 리스크와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뭐 부모와 학생 입장에서 지금 이 순간에 좀 해주고 싶은 얘기나 뭐 이런 거는 좀 기억하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한마디씩 해주시죠. 오늘 전체적으로는 피해자 중심의 말씀을 많이 나눴잖아요. 사실은 이게 부모님들이 관심을 진짜 많이 가져주셔야 하는 게 지금 너무나 사회 이슈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순간에 본인의 자녀분들이 의도하지 않게 가해자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 이제는 학력폭력이라는 게 학생 기록부에 나오면 대학을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성적이 1등급으로 수능 1등급으로 나오더라도 학교폭력을 이제는 분명히 기재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부모로 태어났으면 본인이 좀 신경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학도 대학인데 최근에 실제로 뭐 KBO에서 신인 드래프트 지명이 됐는데 학교 폭력이 밝혀지면서 취소가 되는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병원에 이제 주니어 운동선수들도 많이 오는데 너무 안타깝게 그런 것들과 연계돼가지고 정말 원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팀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네, 그러고 나면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가해자도 조심해야 됩니다. 네, 진짜로요. 네. 가해자가 우리 예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진짜 가해자라서 가해자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아까 전에 배상 책임 보상하지 않는 손해 약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시하는 폭력행위, 범죄행위, 구타 이런 것들이 다 보상되지 않는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구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저는 남자니까 야 어디 가서 맞고 오지 말고 차라리 때리고 온다. 때리고 와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예. 제가 정답을 알아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라도 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자녀한테 누가 나를 자꾸 때려 야 그럼 맞고 오지마 너 걔 때려 라고 했을 때 정말 자녀가 그 친구를 그쵸. 때릴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게 물론 입증이라는 거는 보험사 쪽에서 해야 되겠지만 자칫 그런 게 이제 입증이 됐을 때는 최악의 경우에는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그렇겠네요. 있습니다. 네네네. 옛날 우스갯소리로 야 네가 때리고 와 이런 말씀은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으실까. 네. 피해자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피해자분들이 보통 이제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서워서 소리를 못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부모님이라든지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혹은 경찰이라든지 얘기를 하지 못하니까 가해자 쪽에서는 얘 봐라? 얘기를 못하는구나. 더 괴롭혀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용기를 내시고 얘기를 좀 하셔서 목소리를 좀 내세요. 그래야지 그 지옥 같은 곳에서 탈출할 수가 있어요. 네. 자, 오늘도 정말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붙어있는 이야기들을 주제로 한번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혹시나 뭐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시원하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주제와 함께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